먼저 차세대 정보 시스템과 현재 소득재산 조사 표준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추진 배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보장 사업은 20년 기준으로 중앙부처 사업만 해도 350여 개가 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사업들이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시행되다 보니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든지 방식이 제각각 설계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이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고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업무 처리 지원 시스템도 갈수록 복잡해져서 업무 처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수기로 조사해서 입력해야 하는 항목들이 많아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차세대 정보 시스템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를 최대한 자동화하고 서면 업무를 줄이고 자격 관리도 효율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 기준을 포함한 기준 정비가 필수적으로 이러한 배경 하에 소득재산 조사 표준화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어떻게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지 그 방식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격 확인 방식입니다. 이는 신청자가 기초생활보장 사업이라든지 차상위 사업에 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자격이 있으면 대상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득재산 조사 방식입니다. 소득재산 조사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첫 번째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출한 후 이를 기준과 비교하여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득평가액, 재산평가액을 별도로 분리하여 평가해서 각 기준이 소득기준 그리고 재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보고 선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신청 가구의 합산 건강보험료를 확인해서 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재산을 파악하는 건보료 기준 판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초점을 맞춘 부분은 소득재산 조사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재산 조사 방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업마다 조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가구라 하더라도 사업에 따라서 그 가구에 대한 평가하는 소득 인정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혼란이 야기되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보험료 기준의 경우에 정확한 소득 파악이 곤란하고 부가체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는 가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일부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 추정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까지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내년부터는 소득재산 조사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조사 사항에 관해서 공적 자료가 없거나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가 연계되지 않아서 수기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 현재 전체 조사 항목의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조사 기준을 어떻게 정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유형군을 분리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의 사업 목적, 그리고 대상자 범위, 급여 성격 등을 고려하여 4가지 유형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4가지 유형은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사업군, 두 번째 차상위 사업군, 세 번째 기초연금형 사업군, 네 번째 바우처형 사업군입니다. 동일 유형군 내에서는 조사 항목과 기본재산 공제,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일치시키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선정 기준선과 가구 구성, 공제는 자율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사 항목을 조정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기조사 항목이 많기 때문에 수기조사 항목을 중심으로 반영 필요성, 조사 실익 등을 고려하여 조정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그리고 특정 목적 소비를 위한 항목의 경우 예를 들어 장애아동 수당이라든지 소년소저 가정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은 조사 항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현재에도 소득으로 반영한 후에 공제 처리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사 실익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기화 항목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크거나 사업의 취지상 반영 필요성이 있는 항목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외에도 공적 자료를 추가 연계하거나 개선하고 자료 입수 주기를 단축하는 등 조사 효율화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유형군별 조사 기준 정비입니다. 유형군마다 표준화, 일관적인 조사 방식 및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사가 엄격한 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 좀 완화되는 바우처형 사업군으로 갈수록 소득재산 조사 범위가 축소되고 공적 자료 중심의 조사 비중이 확대되게 됩니다.
각 유형별 조사 항목은 이 표로 좀 개괄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기초생활보장사업군 같은 경우에 자산조사 엄격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 항목이 170여 개에 달합니다. 반대로 바우처형 사업군 같은 경우에는 30여 개로 항목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기본재산 공제와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현재 기준을 적시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22년 이후부터 표준화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각 유형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유형군 기초생활보장사업군입니다. 대상 사업은 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엄격한 조사가 필요한 사업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조정 방안을 보시면 현재의 약 170여 개의 조사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개별적인 제도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유형군 차상위 사업군입니다. 대부분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 포함되며 예를 들어 차상위 계층 확인, 차상위 장애수당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 방안을 보시면 현재 160여 개의 조사 항목을 110개로 간소화합니다. 또한 재산의 소득 환산율도 단일 환산율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22년 이후에 조정될 예정입니다. 3유형군 기초연금형 사업군입니다. 이 경우는 상대적으로 기준선이 높아서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정 방안을 보시면 75개의 조사 항목을 유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유형군 바우처형 사업군입니다. 대상 사업은 현재 건보료 소득 판정 기준을 활용하는 사업, 그리고 지자체 사업들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38개의 조사 항목으로 구성이 되고 이를 소득 인정의 방식이거나 아니면 소득재산 평가 분리 방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는 22년부터 적용됩니다. 4유형군 소득재산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을 적시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1, 2, 3, 4유형군의 조사 항목을 조정 결과를 요약한 표입니다. 보시면 특히 차상위 사업군, 기초연금형 사업군의 경우 회색이 있는 숫자와 녹색을 비교하시면 조사 항목도 줄어들고 수기 항목도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소득재산 표준화와 관련하여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사업 신설 시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과정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아래의 4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의 경우 유형군 분류에 따라서 유형군별 표준화된 소득재산 조사 항목을 적용하게 되고 현재 올해부터 적용 중에 있습니다. 1월 달에 기초연금 사업, 장애인연금 사업, 차상위 장애수당 사업이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차상위 계층 확인 사업 등이 적용되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바우처형 사업이 적용됩니다. 미분류 사업, 현재 사업 중에 유형군이 분류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유형을 분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현재 바우처 사업군과 관련하여 건보료 기준을 활용하는 사업들이 많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까지만 건보료 기준을 저희가 제시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건보료 기준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사유형군, 바우처형 사업군의 적용 여부를 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